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 제가 에듀콜라라는 교육 감성 매거진 사이트에서 2017년부터 영화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어, 그 수업 후기들 그리고 교단 일기처럼 이렇게 적은 어, 글들입니다. 2017년부터 제가 3년 동안 몇 개의 글을 썼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그마치 50개의 글을 썼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어, 어떤 영화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은 조회수가 많이 찍혔어요. 그런데 영화 읽기 수업을 왜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글에는 적은 조회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적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영화 읽기 수업 왜 하시나요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를 선정해야 할지, 그리고 교과서에는 어떤 영화들이 실려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화 읽기 수업 왜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혹시 영화 수업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한 분도 영화 수업을 안 하신 분들이 안 계셨었어요.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있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과서에 영화 매체가 실리기 이전부터 뭔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수업을 학습 효과를 어, 이미 깨닫고 실천을 해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 읽기 수업을 왜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영화 읽기 수업을 하고 계셨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다양한 읽기 자료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 그 4학년 국어 교과에 실린 우리들이라는 영화에 대해 실린 그 지도서 내용입니다. 네모박스 친 부분을 보면 학생들이 영화나 영화 감상하는 방법 알고, 자,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다양한 교과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 향유 역량에 대해서 길러주고자 한다라고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실은 6가지 국어 교과 역량 중에 어느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 우리들로 예를 들어보면 공동체 대인 관계 역량,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을 고르고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길러줄 수 있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역량이 영화 읽기 수업과 관련된 역량과 연관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교과서에 보면 애니메이션 소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 6학년군 성취 기준 그리고 해설입니다.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애니메이션과 영화와 같은 매체 자료라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다양한 읽기 자료 중 이제 애니메이션과 영화도 하나의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영화 읽기 수업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이 표를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 표는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의 경험, 즉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은 예를 들어 영화 읽기 활동으로 예를 들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4번일까요?
5번일까요? 복수의 정답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정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정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입니다. 즉, 학생들이 영화를 읽기 전부터 아이들의 경험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읽기 전에 할 수 있는 활동들, 읽기 중, 읽기 후,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읽는 데서, 감상하는 데서 우리의 경험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접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공유했던 서로의 생각을 또 다시 꺼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의 경험, 그리고 함께 영화 읽기입니다. 함께 영화 읽기. 근데 함께 영화를 읽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최적일까요? 아마 방구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함께 영화 읽기의 최적의 공간은 바로 우리 교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삶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영화란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한 편의 작품입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화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한 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에 공감하기도 하고, 또 공감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잊기도 하고, 또 감동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극복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또 희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편의 영화 작품을 감상한 후에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이 누구인지 서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 학생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읽기 수업을 영화를 읽고 나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구니?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아마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꺼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화를 선정해야 할까요? 저는 아쉬웠던 수업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에 한때 꽂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보고 싶다,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영화로 아이들과 함께 영화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플롯을 이야기해드리면, 폴이 어렸을 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거의 나쁜 기억을 직면해서 그 어려움을, 자신의 어두움을 이겨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아이들의 나쁜 기억,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연 아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물론 이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좋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반응을 해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주인공 폴이 아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일까? 폴은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나쁜 기억과 아이들의 나쁜 기억의 수준이 과연 같을까? 전 여기서 아차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과거의 기억을 조우해서 그 어려움을 이겼듯이 아이들도 과연 그러한 힘이 있을까? 혹시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가 좋은 영화가 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충분 조건임은 맞지만 필요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쉬웠던 수업 사례는 픽사 최고의 영화 애니메이션 업이라는 영화로 수업을 했었는데, 전 이 영화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우연히 통찰을 얻게 됐는데요. 네이버 영화 평점 댓글을 보니까 이 영화는
꿈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만 기억하지는 않았을까요? 때가 되어서 이해가 가는 때가 되어서 이해가 가는 작품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화의 이미지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화를 보고 이미지만 남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영화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영화를 선정하는 기준을 함께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이 좋아하는 영화, 요거는 기본 전제이죠. 그런데 1번만 충족한다고 좋은 영화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과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동물이 등장하는 영화가 동물이 의인화된 영화가 좋고요.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본인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그러한 영화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2번 조건이 잘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가는 인물이 다양하게 나온다면 그만큼 아이들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고른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교육 과정과 연계 혹은 재구성이 가능한 영화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한 편의 영화 감상하려면 120분 정도 걸리잖아요. 차시로 따지면 3, 4차시가 필요합니다. 근데 후속 활동도 하고 영화 읽기 전 활동도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학습 소재와 연관 짓고 그리고 교과 간 통합할 수 있는 영역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영화 읽기를 할 수 있는 차시를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과서에 어떤 영화가 수록되어 있을까요? 자, 먼저 4학년 교과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우리들이 실려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 영화 우리들이 실리기 이전부터 많은 선생님들이 영화 우리들을 활용한 영화 읽기 수업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아이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묘사한 작품들이 또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풍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저는 이 영화가 왜 4학년 교과서에 실리게 됐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천석 박사님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발달 특성상 5, 6학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4학년, 5학년 차이의 1년과 3학년, 4학년의 1년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품에서 왜 주인공 4학년을 묘사했을까요? 윤가은 감독님께 직접 여쭤봤더니 감독님께서는 이 아이들 영화 속 주인공을 6학년으로 묘사했더니 너무 어두워서 4학년으로 묘사했더니 좀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실린 이유, 4학년 교과서에 실린 이유도 그와 같은 이유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단원 제목은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입니다. 이 영화는 3, 4차 시에서 다뤄지는 영화인데 영화 감상하는 방법을 알기라는 학습 주제로 해당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를 다 보려면 120분, 그러니까 2시간에 해당하는 러닝 타임이 소요되는데 그 영화를 다 감상하고 활동까지 하는데 너무 벅차 보입니다. 그리고 5, 6차시를 들여다봤더니 만화 영화를 감상해야 되는 차시였습니다. 영화 우리들을 감상했는데 5, 6차시에서 또 오늘이라는 작품을 감상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영화와 만화 영화를 구분했을까요? 여기서 좀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7, 8차시를 보면 만화 영화를 감상하고 사건을 생각하며 이어질 내용을 쓰기. 그래서 등장인물의 고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오늘 일을 또 감상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천 단원에서 이어질 내용을 역할극으로 나타내는 그런 활동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에 견주어 보았을 때 영화 우리들은 3, 4차 시에 제시되었는데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알기차 시에 제시되어 있고 5, 6차 시, 7, 8차 시, 90차 시와는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 편의 매체를 감상하는 것보다 한 편의 애니메이션 혹은 우리들을 감상해서 쭉 활동을 연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영화 우리들은 또 열린 결말인데 오히려 이어질 내용을 써야 하는 차시에서는 닫힌 결말의 작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래저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구성이지만 영화 우리들이 훌륭한 텍스트인 만큼 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절히 재구성한다면 또 유의미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 지도서에서 초등학생이 볼만한 만화 영화 목록이 제시되어 있어요. 쭉 살펴봤는데 저는 물음표를 가질 만한 작품이 2개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나기와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단편 문학입니다. 선생님들은 소나기라는 소설을 언제 접하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대부분 중학교 이후에 접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메밀꽃 운수 좋은 날 봄봄은 고등학교 단편 문학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어야 그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소나기가 대표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편 문학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 이해 가능 연령이 낮아질까?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원작 소설보다 먼저 접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애니메이션에서 접했던 첫 이미지가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해봤습니다. 또한 이 해당 제재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부터 감상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심화될 것 같고 오히려 줄거리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소나기 원작 소설을 재해석한 작품인데 아무리 원작 소설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자세하게 묘사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축소하거나 그리고 생략하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을 다루는 매체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원작을 먼저 감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6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 2단원에 소나기라는 작품이 실리는데요. 이야기를 간추려요라는 주제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이야기 구조라고 하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를 찾는 것인데 굳이 소나기라는 작품으로 이 활동을 구성했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는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질문을 만들며 묻고 답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체의 특성을 묻는 질문인데 제가 가장 염려를 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소설과 만화 영화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소설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소나기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아이들 시켜보니까 막장 이야기를 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장 이야기를 왜 지어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학생들이 소나기 감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감성보다 줄거리만 남지는 않았을까.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화 매체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수업을 할 때 이 영화 매체를 왜 활용해야 되는지 먼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전 교사가 먼저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감상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동시에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화를 감상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상인가? 물론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정한 등급이 있겠지만 그 등급이 절대적일 수가 없겠죠. 나라마다 영화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내용이 없는지, 전체 관람가라 할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활동을 교사가 먼저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겠구나. 그리고 일부분은 불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영화 매체가 실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아쉬운 구성입니다. 그래서 영화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할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재구성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먼저 고민을 한다면 좋은 영화 읽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